네, 두 번째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저희가 사건 큐브의 첫 소식으로 전달해드린 고유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의붓 아들 살인 혐의의 유무죄 여부였는데요.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의붓 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인 것이고 전 남편 살해 혐의는 무기징역. 일단 1심과 같은 판단인데요. 판단 배경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결국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 어떻게 이 사건의 이제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점이 됐습니다. 예. 특히 항소심에서는 사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 진술들이 있었고요. 예. 그 사인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증언 내용에 일치돼서 이 정도의 그 당시의 여러 가지 부검 결과들을 봤을 때는 고의적인 누군가의 외력을 가하지 않는 이상은 살인이 불가능하다, 예. 사망이 불가능하다는 추론을 계속 이야기를 했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건은 남편은 잠들어 있었고 당시 현장의 범행 현장에는 고유정만 있었기 때문에 예. 결국 고유정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고유정이 살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검찰 입장에서는. 예. 근데 항소심에서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예. 그 포압사라고 하죠. 이제 당시에 같이 잠을 자던 현 남편의 압박에 의해서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예. 그리고 당시에 고유정이 그 시간대에 활동을 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간접적인 사실을 봤을 때, 배경을 봤을 때 어떤 살해 동기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배경도 없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네네. 사실 1심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이유를 들은 부분이 있고요. 예. 결국은 한마디로 직접적인 증거와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접적인 증거 또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있지가 않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이게 저희 처음에 이 사안 다룰 때도 늘 어떤 증거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심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도 마찬가지로 1심과 같을 수밖에 없었다. 큰 틀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오 교수님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검찰에서 이제 그 기소를 하면서 제시한 여러 가지 어떤 증거도 있지만 이건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최초 단계에서 경찰에서 초동 수사를 할 때 아예 이 고유정의가 범일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봤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이 사건에 접근을 했을 때 그 고유정의가 주장을 하듯이 본인이 이제 자기 남편과 주고받은 그 메시지에다가 당신은 잠버릇이 참 이렇게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던져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 남편에 의해서 혹시 그 사망했을 그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사실은 이 고유정의의 그 전 남편 살해 사건 이전까지는 별다르게 이 고유정의에 대한 어떤 혐의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단 말이죠. 예. 그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이 초동 수사에서부터 확보를 해야 될 그 증거를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수사가 진행이 됐고, 예.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 송치된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그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그 증거들은 이미 상당히 멸실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현장을 갖다 싹 다 이제 고유정에 다 채워버렸고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예견된 것이 아니었는가. 예.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경찰과 검찰은 최선을 다해서 이 고유정의가 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증거를 수집을 했지만 예. 그것이 이제 직접 증거로 연결되지 못하고 이번에 이제 재판부에서도 이것은 간접 증거의 어떤 그 증거 능력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을 해주기가 어렵다라고 예. 하는 그런 측면으로 결론이 났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고유정의가 던진 그 덫에 예. 이 수사기관들이 걸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심증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물음표는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그 어떤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고, 특히 의붓 아들 죽음 이후에 뭐 인터넷 기록이라든지 또 태연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아니 근데 어떻게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라는 것은 그 심증의 한 줄기이기도 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는 그 사실 이 수면 유도제를 그 두 사람에게 카레를 이용을 해서 먹였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증명을 하지는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유일한 것은 바로 이제 현 남편의 이제 진술이었고, 그리고 이제 또 당시에 친부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친부가 발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포압사의 가능성을 강하게 어필했단 예, 말이죠. 예, 예.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행 전에 있어서 그 수면제를 갖다 먹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증거로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험칙상 그것이 발각될 위험성이 있는 방법을 고유정이가 사용을 했겠느냐라고 네. 하는 그런 측면.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냐? 이 고의적인 범행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없으면은 무죄 추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상의 취지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대법원에 있어서의 어떤 법리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배경에 대해서 또 시간을 조금 돌려서 1심 때 어떤 주장을 검찰 측에서 했었는지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이 다음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검찰이 이 무죄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이고요. 혹은 뭐 고유정 측이 상고할 가능성도 또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망 짧게 들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김성호 변호사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양쪽 다 상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뭐 검찰로서는 확실하게 이제 유죄라고 기소를 했던 건데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100% 상고를 할 거고요. 예. 고의정 측으로서 무기징역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최고형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의적인 살인 범행이 아니었다. 예. 전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저는 약간은 이거는 반론이지만은 이 예.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 선고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이미 전 남편 살해 혐의만으로 무기징역을 내렸기 때문에 예. 만약에 아들 살해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사실 무기징역보다 더 높은 나머지 유일한 형은 사형밖에 없는데 예. 결국은 이 부분에 입증이 된다면 사형을 선고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 그런 사형 선고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고 예. 그래서 헌법상의 원칙으로 사실상 이 부분을 회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그 간접적인 증거 그 이유로 된 세 가지 특히 예. 살해 동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상고 과정에서 검찰에서 추가적인 입증을 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